여러분, 주변에 이런 사람 한 명쯤은 꼭 있죠? 자신감이 넘치고 어딜 가나 주인공이 되어야 하며 자기 자랑을 멈추지 않는 사람요. 처음엔 와 정말 자존감 높고 멋지다라고 생각하며 끌리게 됩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어딘가 모르게 기가 빨리고 내가 작아지는 기분이 든다면 그 사람은 자기애가 강한 사람이 아니라 나르시시스트일 확률이 높습니다. 비슷해 보이지만 본질은 정반대인 두 유형, 오늘 신기한 나라에서 완벽하게 해부해 드립니다. 이 미묘한 차이를 이해하는 것은 여러분의 인간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고 불필요한 감정 소모를 줄이는 데 결정적인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단순히 흥미로운 심리학적 지식을 넘어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통찰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먼저 건강하게 자기애가 강한 사람의 특징을 심층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들의 에너지는 외부의 평가나 찬사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자기 내면에서 샘솟아 나옵니다. 심리학적으로 이들은 자아 존중감이 매우 탄탄하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자신에 대한 현실적이고 균형 잡힌 인식을 바탕으로 합니다. 자신의 강점과 장점을 명확히 인지하고 활용할 줄 알 뿐만 아니라 자신의 약점이나 부족한 점 또한 솔직하게 인정하고 받아들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일을 하다가 실수했을 때 그럴 수도 있지, 다음엔 잘하자라며 스스로를 너그럽게 다독이며 회복 탄력성을 보여줍니다. 외부의 비판이나 예상치 못한 실패에도 쉽게 좌절하지 않고 이를 성장의 기회로 삼는 지혜를 발휘합니다. 이들은 자신의 가치를 타인의 시선이나 사회적 성공에 두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부여하며 그렇기에 외부의 평가나 일시적인 어려움에 쉽게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내면을 가집니다. 자신의 목표를 향해 꾸준히 나아가며 성취의 진정한 기쁨을 느끼고 그 과정에서 타인의 노력과 성공 또한 진심으로 축하해줄 수 있는 아량을 가집니다.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소중한 만큼 남도 소중하다는 걸 깊이 이해하고 실천한다는 점입니다. 타인과의 관계에서 명확한 경계를 설정하고 이를 존중하며 일방적인 관계가 아닌 상호 존중과 이해를 바탕으로 함께 성장하는 건강한 관계를 지향합니다. 이러한 특성 덕분에 이들 주변에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모여듭니다. 함께 있으면 긍정적인 에너지를 받으며 편안하고 신뢰할 수 있는 관계를 형성하기 때문이죠. 이들에게 자기애는 단순히 자신을 사랑하는 것을 넘어 나를 지키는 든든한 방패와 같습니다. 내면의 평화와 안정감을 제공하며 어떤 어려움이나 비판 속에서도 자신을 일관성 있고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강력한 힘이 됩니다. 이들의 자기애는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력을 발휘하여 공동체 전체의 발전에 기여하기도 합니다. 반면 나르시시스트는 어떨까요? 이들의 에너지는 건강한 자기애를 가진 사람들과는 달리 온전히 외부에서 공급되어야만 유지될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누구보다 자신만만하고 모든 것을 가진 듯 완벽해 보이지만 사실 그들의 내면은 매우 취약하고 불안정한 텅 빈 강정이나 다름없습니다. 이들은 스스로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존중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신 남들에게 비춰지는 완벽하고 우월한 나의 이미지를 광적으로 사랑하고 집착하는 겁니다. 그렇기에 이들에게 타인의 끊임없는 찬사, 인정, 그리고 지속적인 주목과 숭배는 생존의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이러한 외부적 나르시시스틱 서플라이가 잠시라도 중단되거나 위협받으면 이들의 취약한 자아는 순식간에 붕괴될 것 같은 극심한 불안감과 공포를 느끼게 됩니다. 이들은 자신의 중요성을 비현실적으로 과도하게 인식하며 무한한 성공, 권력, 아름다움, 이상적인 사랑에 대한 비현실적인 환상에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자신이 특별하고 유일무이한 존재이며 오직 특별한 사람들만이 자신을 이해할 수 있다고 믿는 특권의식을 가집니다. 주변 사람들을 자신의 우월함을 증명하는 도구나 인정 욕구를 채우는 수단으로만 여기며 타인의 개성이나 독립적인 존재 가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타인의 감정이나 필요에는 거의 공감하지 못하며 자신에게 이득이 되지 않는 한 타인의 고통이나 어려움에는 무관심하거나 심지어 경멸하는 태도를 보이기도 합니다. 이들에게 자기애는 방패가 아니라 남을 찌르고 밟고 올라가기 위한 날카로운 창입니다. 타인을 깎아내리거나 조종하고 착취해야만 자신이 더 높고 우월해진다고 믿는 병적인 성향을 보이며 이를 위해 거짓말, 조작, 가스라이팅 등 온갖 수단을 동원합니다. 이러한 행동은 결국 대인 관계의 파괴와 극심한 고립을 초래하게 되며 자신 또한 깊은 내면의 공허함과 불안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됩니다. DSM-5의 진단 기준에 따르면 이들은 과대성, 칭찬 요구, 공감 결여 등의 특징을 최소 5가지 이상 충족할 때 자기애성 성격 장애 NPD로 진단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건강한 자기애를 가진 사람과 병적인 나르시시스트, 이 둘을 어떻게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겉모습만으로는 쉽지 않습니다.
심지어 나르시시스트들은 종종 매우 매력적이고 카리스마 있는 모습으로 위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딱 3가지 핵심적인 차이점을 기억하면 이들의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습니다. 이 3가지 기준은 여러분의 인간관계에서 중요한 나침반이 되어줄 것입니다. 첫째, 공감의 방향입니다. 건강한 자기애를 가진 사람은 친구나 동료가 어려움을 겪고 자신의 슬픔을 털어놓을 때 진심으로 귀 기울여 들어주고 함께 아파하며 공감합니다. 상대방의 감정을 자신의 것처럼 이해하고 존중하며 필요한 경우 따뜻한 위로의 말을 건네거나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려 애씁니다. 그들의 공감은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느끼려는 진정한 시도에서 비롯됩니다. 하지만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의 슬픔을 듣는 척하다가도 결국 근데 나도 그런 적 있어. 내가 더 힘들었어. 너 정도면 아무것도 아니야. 나 때는 말이야. 라며 화제를 교묘하게 자기 쪽으로 돌려버립니다. 대화의 초점을 자신에게로 가져와 자신이 더 특별하고 고통받는 존재임을 끊임없이 어필합니다. 타인의 고통을 자신의 우월감을 확인하는 기회나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하는 빌미로 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타인의 감정은 그저 배경음악일 뿐 진정한 관심의 대상이 아닙니다. 둘째, 비판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이번 프로젝트의 그 부분은 좀 더 개선의 여지가 있어 보이네요 라는 건설적인 비판이나 정당한 피드백을 들었을 때 건강한 자기애를 가진 사람은 이를 자신에 대한 공격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제가 놓친 부분이 있었나 봅니다. 다음엔 더 개선해보겠습니다 라고 겸허하게 수용합니다. 그들은 비판을 통해 자신의 부족한 점을 파악하고 이를 성장의 기회로 삼아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노력합니다. 하지만 나르시시스트는 어떤 형태의 비판이든 이를 인격 모독이나 존재 자체에 대한 치명적인 공격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들은 자신을 완벽한 존재로 여기기 때문에 비판은 자신의 완벽한 이미지에 대한 도전이자 용납할 수 없는 모욕으로 간주합니다. 비판을 가한 사람에게 불같이 화를 내거나 맹렬하게 반격하고 심지어는 두고두고 복수할 기회를 찾으며 앙심을 품기도 합니다. 때로는 비판자를 가스라이팅하여 오히려 비판한 사람에게 죄책감을 느끼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들에게 비판은 절대 용납될 수 없는 치명적인 약점 노출로 여겨지기에 극도로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셋째, 관계의 대등함입니다. 건강한 자기애를 가진 사람은 모든 사람과의 관계에서 수평적이고 상호 존중하는 태도를 기본으로 유지합니다. 그들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각자의 의견과 가치를 존중하며 일방적인 지배나 종속이 아닌 함께 성장하는 동반자적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들에게 관계는 신뢰와 애정을 바탕으로 한 교류의 장입니다. 하지만 나르시시스트는 모든 관계를 철저히 갑과 을의 관계로 나눕니다. 자신이 항상 우위에 서는 것을 최우선으로 여기며 타인을 이용하거나 지배하려 드는 통제적인 성향을 보입니다. 나보다 사회적 지위나 능력, 재력이 뛰어나 보이거나 자신에게 이득을 줄 수 있는 사람에게는 과하게 아부하고 맹목적인 추종을 보이지만 나보다 약해 보이거나 자신에게 더 이상 이득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가차없이 무시하고 멸시하는 태도를 보입니다. 그들에게 관계는 철저히 자신을 위한 도구일 뿐이며 타인의 감정이나 필요는 안중에 없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그들 주변의 인간관계를 결국 파괴하고 고립을 초래하게 됩니다. 만약 여러분 주변 사람이 앞서 설명한 나르시시스트의 특징을 강하게 보인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안타깝게도 나르시시스트를 변화시키려는 시도는 대부분 실패로 끝나고 오히려 여러분의 에너지만 고갈시킬 확률이 높습니다. 가장 효과적이고 현실적인 방법은 회색 돌그레이 라크 기법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아무런 감정 반응을 보이지 않는 무미건조하고 재미없는 돌처럼 행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르시시스트들은 상대방의 분노, 슬픔, 당황함, 죄책감과 같은 강렬한 감정적인 반응, 즉 나르시시스틱 서플라이를 먹고 자라는 존재입니다. 그들이 어떤 도발적인 말이나 행동을 해도 최소한의 반응만 보이고 감정적으로 얽히지 않으려 노력해야 합니다. 그들의 비난이나 조롱, 감정적인 조작에 휘둘리지 않고 담담하고 무미건조하게 대응하며 개인적인 정보를 공유하는 것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반응이 없으면 그들은 흥미를 잃고 스스로 다른 먹잇감을 찾아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정신 건강과 안녕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방어 전략입니다. 나르시시즘은 전문적인 심리치료가 필요한 성격 장애이며 일반적인 대인관계 노력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나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것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이것이 바로 건강한 자기애입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 타인을 향한 배려와 공감을 잃고 오직 자신만을 위한 이기적인 도구가 되었을 때, 타인의 감정과 존재를 무시하고 착취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때, 그것은 더 이상 사랑이 아닌 관계를 파괴하는 괴물이 됩니다. 이 괴물 같은 자기애가 바로 나르시시즘입니다. 오늘 영상이 건강한 자기애와 병적인 나르시시즘의 미묘하지만 결정적인 차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 이를 통해 여러분의 소중한 인간관계를 지키고 건강한 자아를 형성하며 더욱 평화로운 일상을 만들어가는데 중요한 통찰을 제공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에 이런 유형의 사람이 있다면 오늘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현명하게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는 저희 신기한 나라가 더욱 유익하고 깊이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더 궁금한 점이나 다루고 싶은 주제가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희 신기한 나라가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의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신기하고 유익한 지식을 전해드리는 신기한 나라였습니다. 감사합니다.